이때 그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의 반응이 거의 카타르시스예요. 그렇죠. 엄청난 쾌감이 날 것 같아. 내가 되게 무서웠던 존재가 알고 보니 하면서 막 웃어요. 깔깔깔. 말해서 결국 비슷한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막대기 아빠처럼 출근을 한 거지만 걔에 물려간 거잖아요. 맞아요. 나의 그 본성을 숨긴 채. 네, 이렇게 대단한 20년 차 선배님도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다니 난 괜찮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룡소 출판사에서 그림책을 20년여 만들고 있는 편집자 정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 근데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막 약간 이런 거. 그걸 살려주시면. 네,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민음사 출판그룹의 대표 그림책 덕후로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이자 편집자인 두 분을 모시고 그림책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림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릴 때 읽었던 추억의 최애 그림책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랑 여동생이 정말 진심을 다해 좋아하는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개구장이 아치 시리즈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아이에게 읽어주고 여동생이 조카에게 읽어주면서 이 책이 요즘에 나온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책 보자마자 깐돌이다 이러시는 맞아요. 그래서 엄마 깐돌이 아니에요 아치예요 이랬더니 얘가 원래 깐돌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90년대에 똑같은 캐릭터가 깐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고 이 책을 엄마가 저에게 읽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책에 호감을 느꼈나? 나도 뭔가 마음에 익숙함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리즈를 왜 좋아하냐면 이게 약간 그 생활 동화 중에서 특히나 태어나서 2돌 이전까지의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나라 생활 동화 시장을 펭귄과 코알라가 양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책 다 너무 좋고 저희 집에도 둘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가 번갈아 가면서 봤었는데 펭귄과 코알라로 가기 전에 고양이가 있다. 하얀 고양이가 있다. 약간 그 전에 이어주는 훨씬 더 이제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는 생활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치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얗고 큰 얼굴에 검은색 펜으로 얼굴 표정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왜 2돌 이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아이들의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초점도 잘 안 맞고. 초점도 잘 안 맞고. 근데 이제 너무나 딱 식별 가능한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아치를 볼 때면 항상 이 표정을 따라하거든요. 놀라운 표정하면 놀라고 짓고 메롱하면 같이 메롱하고 이러는데 이 표정이 풍부해서 그 아이들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활 동화인데 여기에 약간 상상의 요소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알라랑 펭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 전개가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생활의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 아치는 훈육보다는 사실 조금 더 문제 상황을 이렇게 안심하면서 재미있게 넘기도록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앗 오줌 쌌어 편. 이 편을 아이가 정말 좋아했는데 일단 아치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쌌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불에 있는 오줌 모양이 물고기 모양인 거예요. 근데 아치만 싼 게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토끼 친구들도 같이 쌌어요. 근데 얘네는 ABC 모양으로 오줌을 싼 거예요. 그리고 곰돌이는 웅덩이 모양으로 싸고 돼지는 하트 모양으로 쌌어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왜 그 배변 훈련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아이가 일어나서 딱 자기가 오줌을 쌌다라는 걸 알면 일단 부끄러워하고 울기 마련인데 내가 무슨 모양으로 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뭔가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본격적인 훈육에 들어가기 이전에 좀 아이들을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좀 달래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면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 아치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재밌고 좋은 책인데 저희 자매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소개해봤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때는 이 그림책이라는 단행본이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에서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 갓 졸업했을 때 그림책을 만났는데요. 그때 만났던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오피리아라는 주인공이 할머니예요. 원래는 자기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배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극장에 작은 상자가 있어서 거기서 배우들이 대사를 까먹지 않게 이렇게 자기 조금만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영화나 TV 매체가 들어오면서 극장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갈 곳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훅 들어와요. 목소리가 들려요. 다름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거예요. 나는 주인이 없는 그림자인데 너한테 머물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그림자를 받아들여서 2개의 그림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없는 그림자들이 하나씩 찾아와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는 뭐 공허한 그림자, 어떤 그림자는 병든 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들이 차례로 찾아와서 할머니가 이 그림자들을 다 내치지 않고 품어줘요. 어느 날 정말 커다란 그림자가 찾아와. 그 그림자는 내가 너 소문을 듣고 왔는데 너한테 머무를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나한테 와라고 했는데 그림자가 한 번 더 묻죠. 너는 내 이름을 정말 몰라도 되겠니? 무서워. 내 이름은 바로 죽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개의치 않고 나한테 오렴 하고 2팔을 벌려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했는데 끝나지 않고 할머니가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정말 묘한 느낌이 든 거예요. 눈도 다시 밝아진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고 늙었던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서 자기의 그림자들과 다시 그림자 극장을 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매력적인 그림책의 그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짧지만 그 한 사람의 평생에 그런 인생사가 묻어나고 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이와 어른이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림자들의 별명이 다 되게 어둡고 부정적인데 일단 이렇게 오라고 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극처럼 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뭔가 그 노년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에 보는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아요. 혹시 2분의 아이가 좋아했던 그림책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앨런의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의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결코 폭력적인 아이여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책이 다 다를 때까지 읽었는데 되게 중요한 건 똑같은 책이 저희 친정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걔도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정말 그 양쪽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근데 저희 아이는 진짜 겁이 많은 아이예요. 낯도 많이 가리고 겁도 많은 아이. 근데 겁이 많은 아이가 이 책을 왜 좋아하지? 이 무시무시한 이빨이 나오는 책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겁 많은 아이들이 숨어서 즐길 수 있는 포지 스릴러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되게 뭔가 좋아하는 요소들 무서워했다가 안심하고 권선징악의 결말이 있는 그런 흥행 공식에 되게 충실한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앨런이라는 악어예요. 책의 상태가 너무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앨런은 엄청 무시무시한 악어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무시무시하게 짝이 없다고 온 밀림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빨이 이렇게 크고 몸집도 이렇게 커요. 이 앨런은 아침마다 이 하얀 이빨을 이렇게 이를 닦으면서 더더욱 깨끗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울을 보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친구들을 놀래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 있는 일이 친구들을 겁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일부러 탁탁탁탁탁탁 이빨을 부딪히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친구들을 막 겁줘요. 그럼 친구들이 몸을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떴는데 앨런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은 항상 앨런이 오면 피하고 앨런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앨런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그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이 틀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틀니를 빼서 옆에 두고 잠이 듭니다. 근데 항상 앨런한테 당하기만 했던 비버 베리가 어느 날 앨런 자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다가 그 틀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의 반응이 거의 카타르시스예요. 그렇죠. 엄청난 쾌감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무서웠던 존재가 알고 보니 뭐야
하면서 막 웃어요. 깔깔깔. 왜냐면 엄청 무서운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이빨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른의 눈에서 봐서 되게 현실적이기도 한 게 오히려 막 이렇게 어깨를 펴고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게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열등감이라든지. 예, 예.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빨이 없어진 앨런이 어느 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앨런을 막 놀리면서 웃어대요. 이빨이 없는 앨런은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 그거 이빨 가짜였다며? 너 우리를 막 겁주려고 일부러 그 가짜 이빨을 낀 거라며?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이빨이 없어진 앨런은 마치 털이 빠진 강아지처럼 밤새도록 울고 슬퍼해요.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울음소리가 이 밀림 가득히 울려 퍼졌다고 하죠. 근데 너무나 이게 사실은 동화책 귀여운 그림책인 게 앨런이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더 이상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걱정하는 눈빛. 이거 보세요. 앨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는 거야? 앨런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이들이 앨런에게 합의서를 갖고 옵니다. 너 한번 봐줄게. 대신에 꼭꼭 약속해. 다시는 우리를 겁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진 앨런이 그때부터는 이 똑같은 일을 좋은 데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이빨로 정원도 가꾸고 그리고 친구들의 털을 다듬어주는 미용사 일도 하고 또 이빨을 돌봐주는 치과 의사 노릇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앨런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밤에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엄청 무시무시한 이야기꾼이 되어서 무지무지 겁나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이게 이야기니까 안심하고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무대에서 앨런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베리에게도 틀니를 빌려주곤 했고요 라고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을 이렇게 겁주었던 앨런이 다시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권선징악의 가장 바람직한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겁주는 능력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 초반에 이 앨런은 애초에 무시무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친구들을 겁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이 악어의 특성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좋게 개발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줌으로 해서 지금 당장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나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어찌나 숨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깔깔거리는지. 근데 너무 무섭고 겁이 많아서 웬만한 그 애니메이션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들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닥쳐오잖아요. 근데 책장은 내가 넘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아이들에게 다른 속도로 다른 감정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많고 무서운 아이들도 이렇게 재밌는 책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에 막대기 아빠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막 아이랑 또 오랜만에 막대기 아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아니 몇 살인 거예요? 저 중3이지만 아이라고 하기는 청소년? 네, 청소년이지만 이 책이 아이가 정말 좋아했는데 아이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막대기 아빠가 사실 어느 날 길을 나서다가 개한테 울려가요. 근데 여기서 후렴구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대기 아빠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어머머, 막대기 아빠, 개를 조심하세요. 이런 거예요. 친구들도 같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걔한테 물려갔어요. 그래서 걔가 반김에 말했어요. 멍멍, 나무 토막이다. 장난감으로 쓰면 딱 좋겠는걸? 던지면 물어오고 던지면 물어오고 이렇게 되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빠가 이렇게 막 걔 장난감으로 쓰이다가 경찰관이 등장했어요. 이런 길가에 있는 표지판이 안 보여요? 걔를 함부로 풀어놓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걔가 시무룩한 얼굴로 갖고 놀던 이제 막대기 아빠를 이렇게 해서 막대기 아빠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또 어떤 아이들한테 선택이 돼서 얘네들은 또 멀리 던지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빠를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빠가 집이랑 점점 멀어진 거예요. 나는 막대기가 아니라고 막대기 아빠라고 라고 외치지만 이 애들이랑 주변의 사람들은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은 아빠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또 슬프잖아요. 네. 그렇게 잠겨 있다가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네. 아빠! 하고 이제 가족이 만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어찌나 반갑게 가서 아빠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해서 아빠도 뿌듯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책을 최애로 되게 좋아하면서 여러 번을 봤는데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본성을 감춘 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지 그런 걸 아이들이 좀 어렴풋이 또 느낄 수가 있고 저희 아이랑 공원에 가서 길을 걷다가 아이가 막대기 아빠! 막대기 아빠 조심하세요! 사람이 발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렇게 그 책을 보면은 막대기 아빠가 버려지고 주어지는 과정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빠가 어디 있지? 네. 끝까지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근데 저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림책이 단순히 아이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이보다 내가 더 좋아했던 엄마 취향 저격 그림책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인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형을 좋아하는 마음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치만 정말 10살 때 선물 받았던 큰 곰인형이 아직도 집에 있고 정말 저희 엄마가 그거 버리신다고 몇 번 으름장을 놓고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친정집에 제 방에 그대로 있고 절대 못 버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걸 아이에게 물려줄 날을 기다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 아직은 내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인형을 좋아해서 그 제 가방에도 이렇게 막 인형을 막 되게 좀 주렁주렁 너무 귀여운데요? 되게 인어인가요? 네, 얘는 마이멜로디 인어, 얘는 포차코, 얘는 고양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근데 사실 이 캐릭터 인형들보다 제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이름도 없는 곰돌이 인형이에요. 그냥 무명의 곰돌이 인형들 있죠. 항상 곰돌이로 부르셨잖아요. 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원래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약간 꼬질꼬질한 그런 곰돌이 인형들한테 정말 엄청난 애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마음 어디 가서 상식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이 마음을 알아주는 책이 바로 꼬마곰 코듀로이라는 책입니다.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제가 더 좋아했던 책이에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코듀로이는 그 백화점에 있는 장난감 토이 매장에 진열되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곰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형을 사랑스럽게 하는 킥은 꼬질꼬질. 약간 더럽고 꼬질꼬질한 거.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봐도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초록색 코듀로이 바지에 이 단추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코듀로이가 나 단추 하나 떨어진 거였어? 이거를 인지를 하고 그날 밤 이 나머지 하나의 단추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간 불 꺼진 백화점을 탐험하는 이야기가 꼬마곰 코듀로이입니다. 매트리스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 조그마한 고정핀을 단추로 착각해서 풀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경비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신전등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다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뭘까요? 바로 이렇게 귀를 살짝 삐죽 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 봐도 들킬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처럼 이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코듀로이가 발각이 되고 결국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코듀로이에게 새로운 단추를 달아주는데 저는 이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너무 좋아서 필사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너 이제 내가 단추 하나 달아줄게. 너 이제 온전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난 네가 정말 좋아. 단추가 떨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넌 어깨끈이 단단하게 매여 있는 게 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 단추를 달아주지만 넌 이게 없어도 근사해. 없어도 사랑스러워라고 정말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그 인형을 좋아하는 아이들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그래도 그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고 이 그림책을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책 안에 숨겨진 포인트들을 잘 찾아주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아이랑 책을 읽고 책 육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꿀팁이 있다면 책과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 오는 날의 소풍이라는 책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읽어줬었어요. 근데 뭔가 숨은 걸 보게 되는 건 엄마도 계속 읽다 보면 약간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은 언제 가장 설레고 즐거워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항상 공항 출국장에서 가장 설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풍은 가는 버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 오는 날의 소풍이란 책은 그 소풍지로 가는 아이들의 그 버스 안에서 보는 풍경, 그 과정,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요즘 좀 기관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많이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돌 전후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딱 그맘때 아이들이 소풍을 갈 때 처음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과 어디를 간다. 이거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소풍날 아침이에요. 근데 아이들 봐도 한 2돌에서 3돌 정도의 키로 보이죠. 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선생님이랑 소풍을 가야 하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과연 포도밭에 도착하면 비가 그칠까? 소풍지가 이제 포도밭인 거예요. 산으로 달려가요. 여기 터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노란색이네 은행나무 산도 지나요. 그리고 황금빛 논밭도 지나고요. 젖소들이 풀을 뜯는 푸른 목장도 지납니다. 이 장면을 열면 항상 아이가 와 했는데 철썩철썩 파도 치는 시원한 바다 풍경이 딱 펼쳐집니다. 이 풍경에 이르려면 이 버스에 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바깥을 보고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시선도 쫙 펼쳐지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포도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동안 지나온 여정이 이렇게 무지개로 보이고 비가 그쳤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돼요. 비가 거의 그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작품은 그 포도밭 장면은 한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포도밭에 이르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면에 이르러서 무지개를 보면 아이들이 와 하거든요. 근데 그 표정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리고 숨겨진 포인트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풍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버스 찾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버스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여기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버스를 찾고 그 여정을 이렇게 한번 머리로 그려보면서 왜 미리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장면은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곧 버스를 타고 진짜 자기의 소풍지로 갈 아이들이 미리 머리로 그려보면서 좀 안도하고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구성이 단순한데 그 단순함에 이런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했었고 저도 되게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소풍 가면 속상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맞아요. 않고 오히려 또 색다르고 신나는 느낌이 더 맞아요.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여름이 온다를 가지고 왔는데 여름마다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비발디의 사계 중에 그 네. 여름의 음악을 따라가거든요. 그 비발디가 총 여름이 3악장으로 네. 되어 있는데 악장마다 이렇게 종이를 좀 다르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3악장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반닥이는 종이로 네. 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그 내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종이로 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신나게 그 여름의 그 초입, 중입, 그다음에 끝 이거를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느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비발디는 그 앞에 짤막하게 그 소네트라고 그다음에 악장마다 시작되는 그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시로 표현한 그 소네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드려서 아이들 입으로 일기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일기처럼 시작이 돼요. 네. 이 악장의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하나는 그 작가님이 작업 과정을 좀 담고 자기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작가 영상이 들어가는 QR이 있고요. 하나는 손쉽게 플레이만 하면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이 풀로 이렇게 쫙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를 틀어놓으시고 아이들이랑 여름의 한 장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되고 제목이 여름이 온다잖아요. 맨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맨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름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지만 후루룩 즐겁게 볼 수 있는 아이와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클래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저희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이 책을 넘기면서 같이 들으면 아 이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만만해서 힘을 빼고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고 따라 그릴 수도 있었어요. 나의 여름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물감도 막 칠해보고 실제로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서로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림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책은 슈퍼 거북이라는 책입니다. 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책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거북이는 아마 토끼를 이겼다는 부담감에 시름시름 앓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책상 배경이에요. 그 주변의 기대를 극복하고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 나다운 삶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사실 토끼를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빨리 달려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거북이는 원래 느린 동물인데 근데 다른 동물들이 쟤는 슈퍼 거북이야. 쟤는 엄청 빠를 거라 기대를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계속 자기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는 그 과정,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정말 좋으면서도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네네. 얼마나 칭찬이라는 것이 강력하면 고래가 춤을 추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 생각하면 좀 저는 되게 공포스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난보다 저는 칭찬이 사람을 더 잘 올가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특히 이제 선배님처럼 되게 이제 하이 커리어의 직장인들은 뭔가 그 평가 그 중에서도 이번에도 잘 해내시겠죠 하는 그 기대가 이번에도 베스트셀러? 약간 이런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무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때 괜찮아요. 그 부담감과 기대감을 내려놓고 당신이 하던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책이어서 너무너무 이 책을 이제 선배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거북이가 그 토끼를 이기고 모두 이제 거북이를 막 추앙하잖아요. 거의 숭배해요. 막. 근데 그때도 계속 토끼 만세, 느림보 거북이라고 말하면서 안티 거북이가 항상 시위를 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어디에 있든 이 너구리가 나타나요. 여기도 있네. 네, 시내에 있어도 얘가 있고 길을 갈 때도 다른 차 안에서 느림보 거북하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 너구리를 엄청 싫어해요. 그냥 토끼를 좋아하면 되지. 왜 거북이 보고 느림보라고 해?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말은 어느 세상에나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또 비난을 할 사람은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이 있어도 개념치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책을 만들고 계신 네. 선배님께 응원을 담아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는 선물입니다. 네, 저는 이거랑 좀 연결될 수도 네. 있겠어요. 이것도 남들이 보는 시선과 네.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는 네. 거잖아요. 이 책도 시선과 관점에 대한 책이에요. 네. 제목을 한번 같이. 모두의 고향. 네, 모두의 고양이. 이 모두의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인지. 그 그림책은 때로는 이렇게 면지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맞아요. 앞과 뒤가 좀 다르죠. 네, 이것도 이제 털 모양이 누가 보는 거에 따라서 고양이 털 모양이 좀 다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고양이가 왜 모두의 고양인지. 고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염을 꼿꼿이 펴고는 도톰한 발로 사뿐사뿐 돌아다녔어요. 아이는 어떤 고양이를 보았을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네, 아이가 보는 고양이는 정말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예쁜 나의 고양이였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어떤 고양이를 봤을까요? 강아지 시선에서 보니까 아주 얄밉고 네. 그다음에 나를 되게 거슬리게 하는 네. 존재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우는 어떤 고양이를 보았을까요? 오. 네. 먹잇감? 네, 아주 통통해 보이죠. 오. 앞에는 완전히 그러네요. 사악해 보이지만 그저 이 고양이는 자기의 그냥 모습으로 돌아다녔을 뿐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 고양이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두의 고양이에요. 모두의 고양이인데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그런 시각들이 다 합쳐진 거죠. 그렇다면 이 고양이는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는데요. 아이, 강아지, 여우, 금붕어 쭉 앞에서 고양이를 보아왔던 친구를 쭉 나열되면서 모든 같은 고양이를 본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르게 봤지만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그래서 이 책은 다양한 같은 인물이지만 사람들 혹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나는 그리고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나를 보았을 네. 때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어른이 같이 읽어도 되게 좋은 책. 그리고 아이가 밖에서 상처받고 왔을 때 이 책을 보여주면서 너는 너일 뿐이야. 너는 사뿐사뿐 걸어가는데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너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어서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담감을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네. 무서우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시각들을 조금 덜어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선배님이랑 제가 비슷한 어떤 테마의 책을 선물했는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도 너무 신기하고 결국 비슷한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막대기 아빠처럼 출근을 한 거지만 걔에 물려간 거잖아요. 맞아요. 나의 그 본성을 숨긴 채 쓰임을 당하고 버려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막 던져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되게 비슷한 감정 걱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위안이 됩니다. 네, 저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20년 차 선배님도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다니 난 괜찮다. 그림책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소감만 나누고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편집자고 출판사에 다니는데도 그 단행본을 직접 찾아서 아이에게 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단행본을 이렇게 고르기 어려워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들이 좀 많이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에 많은 단행본들이 있다는 거, 꼭 비룡소 책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면 많은 단행본 그림책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번씩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창작 그림책을 한 권 만들기까지 그림책이란 장르 특성상 최소 2년? 많게는 막 10년까지 잡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 많은 세월만큼 작가, 편집자들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녹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봐주시고 오늘 그 숨어있는 포인트를 말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소통의 장으로 그림책이 활약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